폰트 웨이트 속성은 글꼴의 굵기를 결정합니다. 노멀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굵기고, 볼드가 지정되면 굵은 채가 되는 거죠. 여기에 폰트 웨이트의 볼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피 태그의 텍스트는 모두 굵은 채로 표시가 되겠죠. 폰트 스타일 속성은 글꼴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노멀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이고, 이탈릭이면은 기울임체죠. 그래서 여기 폰트 스타일에 이탈릭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p 태그의 텍스트는 모두 기울임체로 표시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폰트 스타일, 폰트 웨이트, 폰트 사이즈, 폰트 패밀리 이런 속성을 각각 지정을 해서 글꼴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폰트라고 하는 단축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순서대로 첫 번째 스타일이고요. 노멀, 기울임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웨이트는 볼드로 지정했기 때문에 좀 굵은 채가 됩니다. 폰트 사이즈는 12픽셀이고요. 폰트 패밀리는 조지아체하고 나눈 고딕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은 조지아체, 한글은 나눈 고딕체로 보여주겠죠. 웹페이지에서 어떤 글꼴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자 시스템에 해당 글꼴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폰트 패밀리 애트리뷰트에 사용하게 될 글꼴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세리프 글꼴군에 해당되는 글꼴 중에서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add font fac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폰트 패밀리 속성의 글꼴명을 지정해 주고요. src 속성에는 해당 글꼴의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물론 이 경로는 절대 경로일 수도 있고 상대 경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서처럼 add font face 해가지고 폰트 패밀리는 나눔 명조 지정하고 있죠. 이 글꼴이 지정된 경로를 src 속성에다 지정해 줍니다. url로. 그래서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폰츠 디렉토리에 있는 나눔 명조 .ttf 일반적으로 윈도우인 경우에는 .ttf 확장자를 갖고 있는 폰트를 설치하고요. 맥에서는 .otf 확장자를 갖고 있는 글꼴을 설치하죠. 그러면 이 글꼴이 웹브라우저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폰트 패밀리 나눔 명조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좀 확장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드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 지금 굵은 채로 표시할 거고요. 이탈릭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의 텍스트를 기울임체로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눔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는 나눔 명조체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나눔 명조체가 설치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폰트 페이스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나눔 명조체를 사용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쇼트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는 영문은 조지아체, 한글은 나눈 고딕체, 그 다음에 12픽셀 크기의 굵은 채로 표시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12픽셀이면 좀 작겠죠, 원래보다. 그래서 먼저 styles.css로 가서 여기에서 p 태그 중에서 이탈릭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의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의 볼드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의 폰트 웨이트 속성의 볼드를 지정해 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p 쇼트 해가지고 쇼트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 요소의 폰트 속성을 사용을 해서 스타일은 노멀, 웨이트는 볼드, 그 다음에 사이즈는 폰트 사이즈는 12픽셀,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는 조지아, 그리고 나눔 고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장 상단에 add 폰트 페이스 해가지고요. 폰트 패밀리에는 나눔 명조를 지정하겠습니다. src 애트리뷰트의 URL에는 현재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폰스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나눔 명조 ttf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눔 명조 글꼴 파일이에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 태그 중에서 나눔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에 폰트 패밀리 속성에 나눔 명조를 지정하겠습니다. 그걸 저장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먼저 이 p 태그에는 굵은 채로 표시하고 있죠. 텍스트를. 그리고 이 p 태그의 텍스트는 기울임체로 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나눔 명조체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영문은 조지아체, 한글은 나눔 고딕체 12픽셀 크기로 굵은 채로 지금 표시하고 있죠. 재밌죠? 텍스트를 정렬할 때는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사용합니다. 레프트면 왼쪽 정렬이 되고요. 센터면 가운데 정렬. 라이트는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justify는 양쪽 정렬이 됩니다. 양쪽 정렬할 때 웹브라우저가 크기가 모자라면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때 양쪽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단어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텍스트 얼라인 속성에 지금 justify 하고 있죠. 양쪽 정렬을 하는 거죠. 텍스트 트랜스폼 속성은 텍스트를 변형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퍼케이스가 지정되면은 모두 대문자로 바꿔요. 로어케이스로 지정해주면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라이즈 해주게 되면 단어의 시작 문자를 대문자로 만듭니다. 물론 이 속성들은 다 영문에만 적용되겠죠. 한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트랜스폼 속성에 캐피탈라이즈 해주게 되면 모든 단어의 시작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은 텍스트를 장식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니면은 장식을 없애는 거고요. 무장식. 그 다음에 언더라인이면은 밑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이렇게 긋는 거죠. 오버라인이면 윗줄을 그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에 이렇게 줄을 긋게 되는 거고요. 라인 스루 하게 되면 취소줄을 끊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쭉 선을 긋게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에 지금 언더라인을 지정해서 취소줄을 긋고 있는 거죠. 라인 하이트 속성은 행의 높이를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서 행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의 간격을 레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레딩. 그리고 원래 글꼴의 크기가 있죠. 이 두 개를 합한 거, 이것이 행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행의 맨 밑에서부터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긴 라인 하이트 속성에 1.4 EM을 줬어요. 그러니까 글꼴보다 1.4배 크게 만드는 거죠. 레터 스페이싱 속성은 문자 간격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커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커닝. 문자 간격을 조정할 때 이 레터 스페이싱 속성을 사용해요. 단어 간격을 조정할 때는 워드 스페이싱 속성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레터 스페이싱에 0.2 EM, 글꼴의 5분의 1로 각각 문자들의 간격을 조정하는 거고요. 워드 스페이싱 속성에 1 EM을 주면 단어 사이의 간격을 글꼴의 크기만큼 벌리는 거죠. 텍스트 인덴트 속성은 첫 행을 들여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작성을 할 때 첫 행을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죠. 다음 행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들여쓰기 요 간격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인덴트 속성에 20픽셀을 줬어요. 그럼 여기에 간격이 20픽셀이 되는 거죠.
텍스트 섀도우 속성은 텍스트의 그림자를 지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있는 얘처럼 차례대로 지정해 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림자의 수평거리예요. 여기는 1픽셀을 지금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직거리입니다. 그림자의 수직거리. 세 번째는 흐림 정도를 나타내줘요. 기본값은 0픽셀이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색이에요. 그림자의 색. 생략되면 이제 브라우저 기본값이 지정이 됩니다. 다음에 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의사 클래스 중에서 first letter와 first line을 많이 사용합니다. 의사 클래스는 앞에서 했었죠? pseudo 클래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의사 클래스가 지정된 요소, p태그 요소에 폰트 사이즈를 지금 200%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first letter가 첫 번째 문자의 크기를 200% 크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first line 의사 클래스가 지정된 요소에는 저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굵은 채로 표시하는 거죠. 이제 이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먼저 index.html로 가서 이 justify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의 텍스트는 양쪽 정렬을 하는 거죠. 그리고 left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의 텍스트는 왼쪽 정렬합니다. 기본이 왼쪽 정렬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right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는 오른쪽 정렬하니까 이거는 많이 변하겠죠. 센터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의 텍스트도 지금 중앙 정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는 여기에 텍스트의 영문자를 대문자나 소문자나 단어 두 문자를 대문자로 만드는 거 이걸 해볼 거고요. 데코레이션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는 밑줄과 윗줄 또 취소줄을 이렇게 긋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라인 하이트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는 텍스트의 행의 높이를 1.4 EM, 1.4배로 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싱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는 문자 간격을 0.2 EM, 단어 사이의 간격은 1 EM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문자 간격을 이제 늘릴 거예요. 인덴트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는 첫 행을 20픽셀로 들어쓰기 하는 걸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는 텍스트의 그림자를 표시하고 pseudo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는 첫 문자는 2배 크기로 표시하고 첫 번째 행의 전체 텍스트는 굵은 채로 표시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tyle.css로 가서 여기에서 p 태그 중에서 justify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는 요소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다가 텍스트 align 속성에다가 justify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 중에서 left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텍스트 align 속성에 이번에는 left를 지정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p 태그 중에서 right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텍스트 align 속성에다가 right를 지정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p 태그 중에서 center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해서 텍스트 align 속성에다가 center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다음에는 p 태그 중에서 transform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해서 텍스트 트랜스폼 속성에다가 먼저 캐피탈을 지정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건 나중에 한번 바꾸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 태그 중에서 데코레이션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애트리뷰트에
언더라인을 주도록 하죠. 이것도 나중에 값을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 태그 중에서 라인 하이트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라인 하이트 속성에다가 1.4 EM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 태그 중에서 스페이싱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는 먼저 레터 스페이싱 애트리뷰트에 0.2 EM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워드 스페이싱 속성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는 1 EM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 태그 중에서 인덴트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텍스트 인덴트 속성에 20픽셀을 지정해서 첫 행에 20픽셀 들여쓰기를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p 태그 중에서 섀도우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텍스트 섀도우 애트리뷰트에다가 첫 번째 1픽셀, 두 번째도 1픽셀, 그 다음에 세 번째 3픽셀, 그 다음에 색상은 666666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 태그 중에서 sudo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는 요소에 first letter 의사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요. 이 의사 클래스에 속한 요소의 의사 요소의 폰트 사이즈에 200% 지정을 해서 2배로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p 태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sudo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는 요소의 first line 의사 클래스를 적용을 해서 폰트 웨이트 속성에 볼드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윈도우를 원래 상태로 페이지 세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이 p 태그 요소의 텍스트는 양쪽 정렬하는 거죠. 근데 컨텐츠가 이 화면 크기에 못 미치니까 이걸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양쪽 정렬이 되면서 단어 사이의 간격이 약간씩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눈에 보이진 않네요. 다음에는 이 p 태그의 텍스트는 지금 왼쪽 정렬 변함이 없죠. 여기는 지금 오른쪽 정렬하고 있네요. 그죠? 그다음 여기는 가운데 정렬하고 있는 거고요. 이 p 태그 텍스트는 텍스트 트랜스폼 애트리뷰트에 캐피탈을 지정했기 때문에 단어의 첫 문자들이 지금 대문자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에다 언더라인을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밑줄 문자가 쫙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는 라인 하이트 속성에 1.4 EM 값을 지정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간격이 좀 단대보다 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텍스트는 지금 문자 사이의 간격도 다른 것보다 넓고요. 또 단어 사이의 간격도 다른 것보다 넓죠. 우리가 레터 스페이싱과 워드 스페이싱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는 여기 앞에 들여쓰기를 해서 20픽셀 들여쓰기가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는 이제 그림자를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는 첫 번째 문자를 2배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에는 2배로 큰 글꼴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 행은 전부 폰트 웨이트에다 볼드를 줬기 때문에 굵은 채로 표시되고 있죠. 이번에는 텍스트 트랜스폼의 캐피탈라이즈 대신에 어퍼케이스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언더라인 대신에 오버라인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페이지 세련 고침해 볼까요? 여기 텍스트가 모두 다 대문자로 표시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도 지금 윗줄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번에는 텍스트 트랜스폼의
로어케이스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에는 라인 스루를 지정하도록 하죠. 저장해 보면 새로 페이지 고침할 때 이때 여기에 텍스트는 모두 다 소문자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는 취소줄로 장식하고 있죠. 예, 여기까지 글꼴과 텍스트 모듈을 마치겠습니다.